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2026년도, 내년도죠. 국가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내년 국가 예산은요, 728조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 숫자는요, 전년 대비, 즉 올해죠. 올해 대비 8.1%가 증가한 거고, 최근 4년간의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R&D 예산은요, 19.3%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5조 원 정도가 됐고요. 산업정책 분야도 14.7%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2조 원 정도로 됐고요.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269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2%가 증가를 했고, 국방비도 8.2%가 증가한 66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고 공공부채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는 다 안 되죠. 그래서 국채를 232조 원 정도를 발행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후대에는 큰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 예산을 대폭 증대한 배경이 있겠죠. 미국의 고유력 관세, 그리고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이제 둔화가 될 거로 보여지고, 또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가 약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변수로 인해 가지고 성장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살짝 어떤 일으켜보자, 경기를 일으켜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정부 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주도형 경제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는 94.6%라서 전달에 비해서는 1.7포인트가 올랐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정말 오랜만에 1%대를 봤습니다. 1.7%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난달이. 그래서 0.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8 해서 100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내렸습니다. 91에서 100보다 좀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은요, 최근 통계인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113억 달러 정도 해서 4천억 달러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8월달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각각 1.83%와 1.03%가 내려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과 중국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다우존스는 3.2% 올라갔고 나스닥은 1.58%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뜨거운 상태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7.97% 올라서 폭등을 했고요. 홍콩 항생도 1.23%로 견조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사실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인데 지난달 월 평균이 2.427%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달에 비해서는 0.027%포인트가 내려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도 3%에서 0.01%포인트 내려서 2.99%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이 3%고요. 신규 취급액이 2.51%에서 둘 다 전달에 비해서는 각각 0.07%와 0.0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환율은요, 어느샌가 1300 후반대가 우리 노말인 것 같아요. 그 전에 1100원대 이랬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89원 96전으로 해가지고, 그 전달에 비해서는 10원 58전이 올랐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내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달러와 저금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효과를 본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가 1,200원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통화량 보면은요, M2 총통화죠. 증가율이 지난달에 6.7%입니다.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0.2%포인트 올라갔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67조 원 정도에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15조 원 정도에서 10조 원 정도를 이렇게 내렸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평균이 156조 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재재는요, 러우 전쟁, 뭐 중동 불안 뭐 등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즉 배럴당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을 때 69달러 35센트에서 지난달 평균이 그전 달보다는 약 4달러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중국과 인도 이런 나라에게 기름을 팔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 나고 하면은 기름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정책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을 봤을 때 온스당 7.5돈이 1온스입니다. 3,42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72달러 정도가 올랐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런 방향성 때문에 금값이 더 올라가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면은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2개월 동안 0%로 멈춰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 내려가고 있고 서울 쪽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국 평균은 0인데 일부 지역,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은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좀 불안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